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풋볼리스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MBC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입니다. 네, 풋볼리스트 기자 김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풋볼리스트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자, 2019년 K리그 개막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 네. 굉장히 놀라운 게 업계에 있는 분들도 K리그가 3월 1일에 개막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풋볼앤토크 담당자한테 언제부터 2019년부터 K 시작하냐 했더니 네. 그때가 그게 지난주였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할까요? K리그 시작하면 해야죠. K리그 시작 다음 주입니다. 네? 이럴 정도입니다. 그만큼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유튜브가 됐든 SNS가 됐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좀 알렸어야 되는데 개막 소식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K리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순서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 풋볼리스트에서 이번에 김정용 기자가 일본 전지훈련지를 다녀왔습니다. 네. 전북 FC 서울 캠프를 취재하고 왔는데요.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밖에서는 좀 흥이 안 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뛰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나쁘지 않고요. 뭐 김민재 선수 나갔지만 대신에 유명한 외국인들도 몇 명 오고 했기 때문에 더 재밌는 축구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적 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뜨겁진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뜻밖의 경남이 막 질러대면서 네. 약간 좀 가벼운 이슈를 만들었었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개막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탑4 팀 중심으로 오늘 시즌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탑4예요? 이 네 팀이? 탑 화두가 있는 팀. 그러면 탑4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화두가 있는 팀. 화두 탑4. 예, 예. 네, 화두 탑4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발음을 약간 탑4. 풋볼리스트가 뽑은 화두 탑4 네.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가 되는 팀 당연히 전북 현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전북 네. 전북 나단 네. 디펜딩 챔피언이자 K리그를 상징하는 팀입니다. 뭐 이거는 라이벌 팀들도 뭐 시발시발 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K리그를 지배해왔고 국가대표를 가장 많이 보유한 팀인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최강희 감독이 물러나고 새로운 감독이 왔고요. 그것도 외국인 감독이 왔고 또 굉장히 주축 선수들의 변화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북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 아무래도 모라이스 감독이 새로 왔는데 네. 감독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출발을 해볼까요? 아, 그것부터 하나요? 네. 네. 최 감독이 2005년부터 팀을 네. 맡아서 무려 14시즌 가깝게 팀을 이끌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짧은 축구 역사를 감안하고 또 감독이 자주 바뀌는 역사를 감안한다면 거의 뭐 EPL에서 맨유가 퍼거슨 감독이 물러난 급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최강희 감독이 팀 곳곳에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고 전북하면 최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를 생각하고요. 엄청나게 크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퍼거슨 감독 예를 든 거는 퍼거슨 감독이 물러나고 뒤에 새로운 감독들이 왔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잖아요. 퍼거슨 감독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최강희 감독의 빈자리를 전북이 메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그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고 온 모라이스 감독 심지어 외국인입니다. K리그를 잘 모르는 전지훈련지 갔을 때 어땠나요? 그런 어떤 낯섦이 느껴졌습니까? 뭐 선수들이 좀 어려워한다거나 혹은 감독도 약간 좀 파악이 좀 늦어 보인다거나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선수들이 좀 새롭다. 네. 안 해본 거를 한다. 뭐 기존과 우리 팀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죠. 네. 전북이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불안함을 전북은 또 어떻게 메웠냐면 리더십의 변화에다가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 김정용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영입 역시 절대 1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퍼거슨이 나갔을 때 메뉴처럼 뭐 첼시, 뭐 리버풀, 맨시티 이런 경쟁자가 있었던 EPL과 달리 K리그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선수단 능력치만 가지고 선수당 총 연봉만 놓고 보면 전북이 다른 팀과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떨어져도 다른 팀에 비해서 제일 높다는 거죠. 뭐 그런 네. 문제죠. 리그 차원에서는 이제 뭐 너무 일강이 정해져 있는 전력 차 독점. 때문에 좀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번에 더욱 더 이게 심해진 게 뭐 문선민, 뭐 한승규, 이근호, 최영준, 김민혁, 이범영 뭐 이런 네. 거의 다 국대 혹은 뭐 청소년 대표급의 선수들 쭉 데려왔고 그렇죠. 경쟁팀에 있는 선수들을 여러 데리고 왔어요. 네. 원래 아시아 쿼터가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까지 공격수인 이빈희를 채우면서 뭐 확실히 이제 전력이 좀 강해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한승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거의 유일한 대항마처럼 얘기했던 울산에서 데려온 선수라는 점, 또 이제 이근호 역시
지난 시즌 성적은 뭐 좋지 않았지만 뭐 청소년 대표급 공격수였고 그 유명한 이근호 말고요. 덜 유명한 이근호입니다. 어린 이근호. 96년생 이근호죠. 포항에 있던 이근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선민. 이제 이적 시장에서 인천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뒤에 이적 시장 최대였던 문선민까지 데려가면서 뭐 중요한 선수 영입은 또 전북이 다 해갔습니다. 그래서 뭐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인데다가 지금 또 선수 자원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승 후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어떤 눈에 띄는 어떤 불안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감독이죠. 네. 예, 이 얘기가 이제 감독으로 돌아오는데 네. 모라이스 감독이 감독으로서 성공한 적이 별로 없다. 예, 이것 때문에 그 취임 기자회견할 때 제가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뭐 감독으로서 성공한 경험 별로 없어서 네. 그 팬들이 좀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모라이스 감독 본인의 얘기는 그거는 이제 빅리그에서 자기가 좀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맡았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초에 17위 전력인 팀을 맡았기 때문에 17위밖에 못한 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위를 찍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애초에 약한 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성적은 못 낸 적은 있다. 하지만 내가 그 리그에서 강팀으로 꼽히는 팀을 맡았을 때는 또 강팀에 걸맞는 성적을 냈다. 이제 뭐 사우디에서 컵대회 우승한 거라든가 뭐 이런 좀 감독세가 초창기 때 냈던 성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북처럼 이미 강팀인 팀을 맡았을 때 이 팀을 내가 망가뜨릴 사람이 아니고 네. 이런 강팀을 맡았을 때는 또 원래 그 전력을 잘 발휘시키는 그런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력만 보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모라이스 감독이 이제 전술 철학이나 코칭 방식 뭐 여러 면에서 대표팀에 있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근데 좀 다른 게 벤투 감독은 본인과 쭉 함께 해온 그 팀 벤투 감독의 그 신복 같은 코치들이 쭉 있는데 모라이스 감독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이제 포르투갈 지도자들이 최근에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해외 진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르투갈 감독님들이. 그렇죠. 또 이제 꼭 포르투갈 국적이 아니라도 포르투갈식 그 지도법, 그 한국어로는 전술 주기화라고 하는 그 지도법을 다른 나라 감독들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술 주기화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tactical periodization 이라고 하고요. 이 원래 포르투갈어라서 제가 이제 모라이스 감독한테 포르투갈어로 말해봐 달라고 해서 녹음을 해왔는데 솔직히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전술 주기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전술 주기화라는 게 뭐냐면 주제 무리뉴 감독이 그 첼시에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뭐 전술이 그 잉글랜드 감독들과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 무리뉴식 훈련이 기존 잉글랜드 감독들의 훈련보다 효과가 잘 나는 거예요. 이 팀이 조직력 자체가 좋고 전술 뭐 포메이션 이런 게 문제, 조직력 자체가 좋다. 왜 그렇지? 했더니 포르투갈의 한 아마추어 지도자가 만든 그 훈련 방식이 있는데 포르투갈 감독들은 그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기존 훈련법보다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당시 잉글랜드에서 무리뉴의 성공 비결이 이거다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게 전술 주기화인데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전 세계의 모든 팀들이 이제 전술 주기화를 쓰는 그걸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갔고, 예를 들면 최근에 멕시코 클럽 팀에서 새로 부임한 감독이 전술 주기화 방식을 써서 화제를 모은 게 이제 작년 여름이었고요. 한국의 클럽팀 같은 데까지 전술 주기화가 전파되는 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체력 훈련, 산타기 따로, 기술 훈련, 뭐 저글링 따로,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합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기술, 전술, 심리, 체력이 다 들어간 이 훈련 하나, 내일은 이 훈련, 모레는 이 훈련,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훈련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벤투 감독도 원래 클럽팀에 있을 때 이거 하는 사람이지만 대표팀은 그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단기 아니에요. 훈련밖에 할 수 없죠. 네,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전북이 모라이스 감독의 전북이 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술 주기화 훈련법이라는 걸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팀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다른 팀들을 훨씬 뛰어넘는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만약에 뭔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나 그런다면 이제 혼란이 오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선수들에게는 좀 낯설 수 있는,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청하의 감독 체제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그 점진적인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일 것이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전술 주기화 도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려면 되게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코칭법이라서 코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모라이스 감독의 제일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마스 코치가 함께 한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라이스 감독과 오래 함께 호흡을 맞춰온 코치진이 좀 부실하다. 요전 측면에서는 또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감독이고 경력이 좀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 있지만
또 조목조목 뜯어보면 감독으로서 낸 성과는 그렇게 뭐 인상적인 분은 아닌 건 사실이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코치로서 뭐 포르투, 첼시, 레알 마드리드, 인테르 이런 팀에서 무리뉴의 코치였던 게 제일 화려한 경력이죠. 네. 게다가 이제 K리그에 대한 어떤 연구가 많이 돼 있진 않을 것이 분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습득을 한 어떤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팀을 개량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전북 관련된 이 두 번째 화두입니다만 성공한 적이 없는 감독을 영입한 전북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종영 기자가 꼽는 올해 전북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는 누군가요? 아 선수. 네. 너무 뻔한 선수가 아닌 선수를 말해야 될 테니까. 뻔한 선수도 괜찮고요. 네. 한승규. 한승규 선수. 네. 한승규 선수가 전북에 와서도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단 해당 포지션,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 원래 이제 적임자가 정확하지 않은 팀이었기 때문에 모라이스 감독 공 믿습니까? 그날 다릅니다. 근데 이제 훈련은 4-2-3-1로 많이 했어요. 네. 하지만 뭐 실전에서 4-2-3-1을 쓰겠다. 난 실전 포메이션이 이거고 전술이 이거다 이런 걸 정해놓지 않았다고 해요. 선수들한테도 실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전술을 써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썼을 경우에는 한승규가 뭐 지난 시즌 K리그에서 그 포지션 제일 잘했던 선수였고, 네, 충분히 이제 제약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고, 울산에서 신인왕 영플레이어 수상을 할 정도의 활약을 하긴 했지만 붙박이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네. 오히려 울산보다 전북에서 플레잉 타임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저는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네, 왜냐하면 또 경험이 쌓였고. 김도훈 감독이 한승규 선수를 풀타임을 거의 안 썼거든요. 네. 60분 되면 거의 무조건 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승규의 지원을 받는 뛰어난 전북의 다른 공격자원들과의 시너지도 궁금하고, 이를테면 뭐 아길라르 대신에 한승규가 패스를 때렸을 때 문선민의 결정력이라든가 뭐 이동국, 김신욱, 뭐 로페즈 이런 선수들에게 한승규가 어떤 패스를 찔러주고 또 본인이 리턴 패스를 받아서 얼마나 마무리를 잘할지 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론하고 싶은 것은 이제 김민재의 공백이 아무래도 좀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메워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제 선발 라인업은 아마 홍정호, 네. 김민혁, 또 최보경 셋 중에 둘이 될 텐데, 이 세 명의 조합은 뭐 김민재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표급 조합이고 아주 훌륭하죠. 근데 이제 세 명이라는 점에서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데, 시즌 초에 특히나 이제 아체엠 조별리그 병행하는 기간에 다쳐서 한두 명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넘버 4가 없습니다 이제. 예. 권경원을 여기에 염두를 두고 임대 작업을 했는데 아마 안 되는 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이랬을 경우에 넘버 4는 그 이제 신인급인 윤지혁 선수나 조성환 선수 나갔나요? 조선수 나갔어요. 네. 은퇴는 아니고 다른 해외의 구단을 아마 알아본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면 은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성도 인천으로 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명 나갔는데 1명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센터백이 질이 아니고 양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주전 중에 2명 정도가 뭐 부상이나 경고 누적 같은 걸로 좀 쉬게 될 경우에 윤지혁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미드필더인 신영민 같은 선수가 대체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마 그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지난 2시즌 동안에 전북 수비의 핵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했죠. 이 선수가 빠진 게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골키퍼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송봉근 선수, 이범현 선수 영입한 것은 이범현 선수 쓰겠다는 걸 거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오자마자 부상을 크게 당하는 바람에 거의 한 반 시즌을 쉬어야 되니까. 반 시즌이나 돼요? 네, 10장인데인가? 반 시즌짜리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하진 않지만 아마도 송범근 선수가 알박기를 할 것 같고, 아까 저기 시청자들 중에서 22세. 네, 22세 물어보신 분 계셨는데 송범근 선수가 이제 만 22살이기 때문에 올해 송범근이 주전으로 뛴다면 해당이 되는군요. 아직까지도 만 20세도 되는구나. 만 22세. 네, 송범근은 96이 아니고 97년생이기 때문에 22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송범근이 계속 쓴다면 뭐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22세 룰은 걱정 안 해도 되는 팀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울산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이 지난 시즌 이번